화교 출신 두 목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주일엔 공유 예배당으로 전환해 작은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 인간이 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후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육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를 위해 평신도를 교육사로 양육하는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화교 출신 두 목사가 평일에는 카페로, 주일에는 다른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유 예배당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에 위치한 카페 언더우드. 언뜻 보기엔 평범한 카페이지만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작은 교회 여럿이 시간을 정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카페 언더우드는 화교 출신의 두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유 목사와 서명보 목사는 선교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돕기 위해 카페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이 신촌 지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 카페 공간을 저희가 제안받게 되어서 여기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또 어떤 선교의 장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었고, 현재 공유 예배당은 감동교회와 전인교회 청년부, 오늘 평화교회가 사용합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씩 차례로 예배하고 음향 장비나 헌금함 등의 물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이곳을 사용해온 오늘 평화교회 서창일 목사는 카페 언더우드를 통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 또 좋은 세팅이 된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오는 4일 부활주일부터는 다만유 목사가 개척한 교회도 합류하며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예배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담 목사는 카페 언더우드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변화된 목회 환경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 혹은 공동체들도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수천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 인간이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룡이 살았던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인간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인간과 공룡의 공존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인간과 공룡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대답은 공존할 수 없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룡은 중생대에 존재했고 인간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신생대에 진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9년 미국 텍사스주 팔록시강 바닥에서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교차돼 지나간 화석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남해군 가인리 바위 위에서도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 모양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대로 분류되는 지층에서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룡이라고 하면 중생대 동물이잖아요. 사람의 이제 그 어떤 그 생활용품들, 뭐 쇠단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손가락 흔적의 어떤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진짜 사람의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생대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공룡의 모습이 새겨진 작품들도 인간과 공룡의 공생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세기 초까지의 페루 잉카 문명의 유산인 점토상에는 다양한 공룡의 모습이 표현됐고 멕시코의 아캄바로 지역에서는 인디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공룡 점토상이 나왔습니다. 공룡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이러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공룡의 연부 조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메리 슈와처 노스캐롤라이나 연구팀이 미국 몬태나주의 땅 밑에서 발견한 이 조직은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의 조직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부 조직을 이렇게 잡아 살렸다가 이렇게 놓으면 다시 돋는 그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척혈구가 남아 있고 죽은 지가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아닐 거다 하는 추측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진화론에선 인간이 공룡 멸종 이후에 진화됐기 때문에 인간과 공룡은 마주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얀마인들의 안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မြန်မာနိုင်ငံသားတွေက အကာအကွယ်မဲ့စွာတစ်ဖက်သက်ပြစ်သက်တပ်ဖြတ်ခံရတာအတိအကျမြင်ရပါတယ်။တရက်ပြီးတရက်လည်းအပြစ်မဲ့ပြည်သူတွေတေဆုံးရသူတွေများလာလျက်ရှိပါတယ်။ 한국교회 총연합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목회자들이 나와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 여성 목회자는 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5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총을 겨눈다고 울먹이며 미얀마를 위해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오정호 위원장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정치나 사상이 탈취해갈 수 없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듯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민주화를 향한 투쟁과 하나님께 대한 눈물의 기도가 부활의 은총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은 후원금 2천만 원을 미얀마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평신도들이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1기 평신도 교육사 교육과정은 예장통합총회 부울경 7개 노회에 있는 교육자원부에서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 평신도신학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평신도신학원장 황홍열 교수는 일부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 전도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음 세대들이 좀 더 나은 교회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은 5월 11일부터 시작하며 10주간 진행됩니다. 출석하는 교회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평신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지역 722곳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는 생활치료센터 안에 6곳이 설치돼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선거 당일과는 달리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부활절을 낀 이번 주말 외출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이 13.7% 올랐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각각 0.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파 가격이 305.8%가 올랐고 사과는 55.3%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건수 중 75%에 경고 또는 계도 처분이 내려져 무관용 원칙 적용이 미흡했다며 방역수칙 이행령 강화를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지자체별로 처분 조치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적용할 방침입니다. 치솟기만 하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5개월 만에 오름폭을 줄이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38% 올라 2월 0.5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2월 0.67%였던 아파트값 상승률이 0.49%로 줄었고 연립주택도 0.29%에서 0.21%로 축소됐습니다.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도 1.63%에서 1.28%로 둔화했지만 인천은 1.16%에서 1.31%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지적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413제곱킬로미터로 한 해 전보다 11.3% 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국토 면적이 는 것은 간척 사업과 공유 수면 매립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경제보좌관들이 이달 12일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과 만나 세계적인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의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기업들을 초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초청은 현재 대만 TSMC와 함께 세계 반도체 칩 공급 물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들 기업과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영향,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악화로 한국행 임시 항공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과 13일 미얀마 국제항공 MAI의 임시 항공편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항공편 착륙이 대부분 금지된 가운데 인천과 양곤을 잇는 한국행 노선은 해외 송출 인력의 출입국 지원 용도로 운항하고 있어 한국 교민과 외국인들의 귀국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이 만석이 된 건 미국과 독일의 자국민 철수 권고와 신한은행 현지 직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와 마스이 이치로 오사카시 시장은 코로나 중점 조치가 적용되는 오사카시에서의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성화봉송이 중단될 경우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어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남미 국가들이 잇따라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외국인을 비롯해 칠레 국민의 출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34만 명에 달하는 아르헨티나는 부분적으로 재개했던 육로 국경을 지난달 29일부터 다시 완전히 닫았습니다. 볼리비아도 이웃 브라질과의 국경을 2일부터 최소 일주일간 닫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줄기세포 재생 생물학과 연구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탈모가 온다는 속설이 사실임을 과학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이 생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피 모낭 줄기세포의 휴지기를 연장해 머리카락의 재생을 멈춘 걸로 조사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차단했을 땐 모낭 줄기세포의 휴지기가 극적으로 짧아지면서 성장기가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구 논문은 지난달 3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6일부터 20일까지 1100여 년 전 작성된 세퍼 토라를 처음 공개합니다. 토라는 통상적으로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 토라 중에서도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을 세퍼 토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토라도 모세오경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병무 관장은 1100여 년 전 기독교인들이 쓰던 성경을 보며 그들의 삶을 묵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이번 기도회는 1992년 중동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지난 30년간 매년 진행돼 왔습니다. 또한 기도회를 위한 기도책자도 30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40개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도책자 주제는 전 세계 도시에 사는 무슬림입니다. 제1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이 10일 총신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탈북민 교회들의 성과와 북한 선교 영향을 정리하고 통일준비 방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이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랩에서 2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 4,00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파운데이션은 후원받은 화장품을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미혼모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라운드랩을 운영하는 서린컴퍼니는 코로나19로 나눔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요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등장한 공유 플랫폼이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작은 교회들끼리 공유하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도우며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